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살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하나는 죽음이고요.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 독립선언문 작성에 이바지했던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자기 친구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써놓은 내용이거든요.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면 이제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 보시면 거기 나오는 인물 바로 그 인물입니다. 죽을 때까지 세금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이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퇴직하면 이제 세금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국민연금 같은 것들 수령할 때도 세금을 계속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이 방송 업로딩하는 5월달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기간인데 연금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금 상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 질문 제일 많이 하십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해봐야 뭐 기껏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세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신데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취지에서 보면 여기 세금까지 부과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때 우리가 소득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1988년도에 생겼는데요. 그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도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안 냈거든요. 근데 2002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소득 공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연금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거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공제를 해줬으니까 그 부분에서 발생한 연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요게 이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노령연금 중에서 2002년도 이후 낸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도 있고 2001년도 이전에 낸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도 있을 거예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과세 기준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느냐. 보험료는 원래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기 소득, 기준소득 월액의 9%를 납입을 하잖아요. 이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부분은 전체 자기 소득 중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1988년도 국민연금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냈다 치면 1988년도의 기준소득 월액과 2010년도의 기준소득 월액을 똑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988년도에 낸 보험료가 있으면 이거를 내가 연금 수령하기 직전 연도 소득으로 환산을 해줍니다. 물가상승분 반영 다 해서 연금 수령하기 직전, 개시하기 직전 연도 소득으로 다 환산해 줍니다. 88년도 것도 그렇게 하고 89년 것도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환산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을 전부 다 더합니다. 그걸 이제 분모해 두는 거죠. 그리고요, 2002년도 이후부터 제가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02년도 이후 기준소득 월액도 전부 다 환산해서 이거는 분자해 둡니다. 그럼 분모분에 분자하면은 전체 소득 중에서 2002년도 이후 소득을 비율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자기가 받은 연금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한 해 동안 수령한 노령연금액이 1,800만 원이다. 그런데 분모가 되는 전체 기간 중에 환산소득 누계액이 1억 원이고 2002년도 이후 환산소득을 누계한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1,8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았다고 연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9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그냥 내가 받은 연금 중에 전부가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소득 공제 받았던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연관해서 나온 질문이 뭐냐 그러면 임의가입자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임의가입자분들은 소득이 없으신 전업주부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이분들 같은 거는 보험료를 낼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냐?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만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본인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소득 공제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소득 공제를 안 받았는데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야 된다면 이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분들은 2002년 이후에 내가 이미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전혀 안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보험료 낸 걸 전부 더합니다. 2002년도에 낸 보험료를.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뭐 2003년도에 이미 가입을 하면서 노령연금 수령하기 직전까지 낸 보험료를 전부 다 합쳤더니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요거를 한번 더해서 냅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뭐 올해부터 노령연금으로 한 1년에 200만 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첫 해 200만 원 받죠? 그럼 1200만 원은 소득공제 안 받고 낸 보험료잖아요. 이거 소진될 때까지 다 차감합니다. 첫 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다 받아도 한 1000만 원 정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 안 냅니다. 그 여섯 번째가 되더라도 200만 원 받으면 1200만 원 정도까지, 요거 다 소진될 때까지는 세금을 전혀 안 내고요. 1200만 원이 소진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받는 연금부터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조금씩 인상된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금방 예로 들으신 분들은 5년째까지는 거의 세금을 안 내실 거고요. 6년 차가 되는 때부터는 이제 조금 세금을 내시게 된다. 그래서 이미 가입자는 자기가 소득 공제 받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 발생한 연금 부분은 세금 내지 않는다.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노령연금을 받아봐야 기껏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세금 다 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는 면세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금소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후생활비 재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거둘 때도 각종 공제를 좀 많이 주는데 연금소득에만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 그러면 과세 기준 금액이 350만 원 이하일 때는 전액을 다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350만 원 초과해서 700만 원까지는 40%를 공제해 주고요.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까지는 20%, 1,4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를 공제를 해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제를 해서 자기 과세 기준 금액에서 최대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냐면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지는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종합소득세 과세를 할 때 보면 인적공제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른 부양가족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 공제로만 해도 한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양가족 없이 본인 공제만 받고 연금소득 공제만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금을 전혀 안 내는 범위는 얼마까지일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770만 원 이하로 과세 기준 소득이 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770만 원이 과세 기준 금액이다 라고 하면 이 기준 금액에서 연금 소득 공제로 한 504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공제로 또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770만 원에서 504만 원, 150만 원을 빼고 나면은 116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세율을 곱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116만 원 정도 되면 가장 낮은 6% 정도 세율 구간이 될 거거든요. 116만 원에 6% 세율을 곱하면 69,6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 내느냐? 아닙니다. 표준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서 7만 원 정도 세금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제로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세 기준 금액이 7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이제 뭐 임대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겠지만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섯 번째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5월달마다 뭐 연금소득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금 신고 계속 해야 되냐? 이거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노령연금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내느냐? 원래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요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직장 다닐 때 월급 받을 때 세금 떼고 월급 받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노령연금 수급하기 전에요,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뭐 하냐 그러면 본인하고 배우자, 뭐 부양가족, 자기 소득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연금소득자 소득세
신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서 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계산한 다음에 연금 지급할 때 먼저 세금을 다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 12월 달이 되면 뭐 별 변화 사항이 없으면 세금을 정확하게 뗐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고한 이후에 가족 사항에 변화가 생겼거나 소득에 변화가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이 연말 정산하듯이 12월 달에 정산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려받을 금액이 있거나 더 내야 될 금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 다음에 1월 달에 받는 노령연금액에서 더해서 수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더 내야 되는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1월 달에 받는 연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나서 수령을 하시게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묻는 질문이 뭐가 있냐 그러면, 야, 내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좀 받는데 이 연금 받는 것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세금 내시는 분 중에 이제 큰 공제 혜택이 인적 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공제도 있고 배우자 공제도 있고 부양가족 공제가 있는데 각각 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세금 신고를 하는데요. 저희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고 칠게요. 근데 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부양가족이 못 되면 제가 150만 원 공제를 전혀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봤더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배우자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가 대상이 되려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지 부양가족 공제나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연간 소득 금액이란 거는 각종 공제 금액을 전부 빼고 남은 금액이 100만 원 이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 중에서 이제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공제, 연금 소득 공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감안을 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516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100만 원이 안 넘더라고요. 예를 들어 350만 원까지 전액 공제를 연금 소득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16만 원에서 35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합치면은 한 41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516만 원에서 416만 원 빼면 1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516만 원이 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연금을 받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나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알아두면 돈 되는 세금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증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행운빨TV 구독하시지 않으신 분 있으시다면 구독 신청도 한번 꼭 해주십시오.